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P&G입니다. 가격을 올린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P&G인데 알고 보니 1분기에도 제품 가격을 10% 인상을 했더라고요.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때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낙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좀 구매를 하는 생필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두 개 분기 동안 두 자릿수로 올렸는데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실적 아마도 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3.46%가 지난 금요일에 올라가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사상치 효과를 기록하는 기업을 포함한 이름이 바로 프록트앤갬블 P&G가 되겠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면 전망이 1.33달러가 예상됐었는데요. 1.37달러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도 193.4억이 전망됐었는데 200억을 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출 가이던스까지 시켰는데요. 역시 이런 것은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저귀면 기저귀, 그리고 아니면 기초적인 어떤 면도기에 면도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 되겠고요. 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생활 필수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샴푸면 샴푸, 세제면 세제. 이거 소비자분들이 가격에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용량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용량을 줄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으로 쓰는 집에서 쓰는 화장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뭐 몇 미터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쓰긴 쓰죠. 사기를 치지 않겠지만 30미터에서 29미터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인지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P&G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 비슷한 것들이 요즘 뭐 사상제 효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꾸준하게 반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나 다양한 소독제 많이 쓰는 클로락스라는 거 아마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락스의 그 클로락스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도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근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P&G 이제 화면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한두 개쯤 집에 쓰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성분 중에서 이제 남자니까요. 남성분들 쓰시는 것 중에 뭐 질렌 면도기도 있을 것이고요. 브라운 면도기. 브라운 면도기는 이제 독일 건데 그걸 인수한 거서 자기네 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 되겠고요. 무슨 여러 가지 브랜드 같은 것들에 그런 관련된 것들 많이 갖고 있는 여기 보이는 것이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프록트앤갬블이 갖고 있는 거다.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특히 프록트앤갬블, P&G가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배당에 대해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이 회사가 1837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37년이니까 거의 이제 190년 됐고요. 몇 년 있으면 10몇 년만 있으면 200주년 행사를 할 텐데 이게 처음에 생긴 거는 그 동서가 만들었습니다. 동서관이. 한 명은 그 당시에 초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초를 만들었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당시에도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미나는 거가 그게 재료가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러네요. 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그 우리로 보면 요즘 같은 리세션이 온 겁니다. 글로벌 리세션, 미국 리세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장인어른이 부른 겁니다. 너희들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라고. 그래서 만든 게 이 프록트앤갬블입니다. 그래서 프록트앤갬블이 그 동서들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맞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제품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아이보리라고 비누하실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아이보리가 최초의 제품이고 아이보리가 나왔을 때 진짜 세상을 뒤바꿔 놨다는 것이 요즘은 다들 인식하실 텐데요. 그 물에 뜨는 비누가 첫 번째 비누가 아이보리입니다. 그 비누를 만든 게 바로 프록트앤갬블이죠. 예전에는 시내가에서 빨래하고 뭐 그런 거 세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이 같이 강에 떨어지는 거 못 찾잖아요. 그래서 물에 뜨는 비누를 첫 번째 만든 게 프록트앤갬블이고 그 브랜드가 바로 아이보리다. 그 아이보리가 바로 프록트앤갬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들이 1837년에 상장을 했고요. 1890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배당을 계속 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배당을 올해까지 133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을 지급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전쟁도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예.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뭐 베트남 전쟁 어려운 경위 그리고 1920년대 그 대공황이라는 거 겪을 때 어려울 때도 배당을 꾸준히 줬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133년 동안 줬고요. 또 배당을 인상한 거는요. 지금 몇 년부터냐면 1957년인가 해갖고요. 67년째 지금 배당을 계속 지금 인상했고요. 바로 지지난주에 또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회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과 주당이 그리고 주당 배당금의 추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훌륭한 회사 한마디로 보면 엄청나게 이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명히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에 따라서 꾸준하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브라운이나 면도기나 예를 들어서 질렛 이렇게 면도기 쓰시는 분들이 갑자기 다른 걸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남성들, 여성들도 쓰는 뭐 샴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헤드앤숄더 이렇게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14명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8명이 매수, 6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큰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꾸준하게 돈을 벌어주고 네. 배당을 꾸준히 주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죠. 배당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역시나 배당 성장주의 위력이라고 타이틀을 좀 달아봤습니다. 트랙터 서플라이 역시 견조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신고가를 또 경신해 냈습니다. 올 초에 분기 배당금을 12% 인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트랙터 서플라이는 어떤 사람이면 이름 벌써 트랙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랙터를 파는 곳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는데 이게 보시면 대도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그렇겠죠? 것들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면? 약간 예. 이제 그 지방 이런 예. 쪽에 가면 농장들이 많고 이렇고 약간 그렇는데요. 그러면 트랙터 서플라이는 브랜드가 되겠고 회사 그런 큰 유통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도시에 있는 월마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런 농장, 목장용 제품도 팔고 트럭 용품, 용접제품, 작업 등 팔지만 일반 옷도 팔고 일반 농산물도 팔고 다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갑자기 큰 뭐 코스트코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을 다 파는 그런 것이 바로 트랙터 서플라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료도 팔고 이렇게 옷도 팔고 그 선물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다 파는 그런 자파점인데 주로 파는 곳이 트랙터를 트랙터는 이름이고 트랙터 관련된 거 그러니까 네네. 농수산 그 농장 용품 이런 것들을 다 파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역시 매출액과 주당이익 배당금의 추이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배당금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경쟁이 나타나기 쉽지 않은 거죠.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모바일에서 막 주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사고 예를 들어서 삽을 사거나 이런 거 뭐 우리를 보면 호미를 사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뭐 간단한 거야 뭐 아마존은 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써보고 직접 만져보고 사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온라인 시장의 인터넷 이커머스가 확대된 시장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위치를 찾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베드 베스 앤 비욘드가 맞습니다. 말이 많다가 결국은 오늘 어제 미국 시간을 보면 일요일 아침에 우리를 보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밈스탁으로 난리 났던 것이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진짜 그거 쉽지 않다. 그 미국에서 수많은 그 문을 닫고 있고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으로 불리면서 국내에서 엄청 거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딱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그 화면 보여드리면 종이 이런 거 있죠. 종이. 예. 종이를 사는데 종이를 어디서 다 팔거든요. 그런 데 가면. 그리고 타월도 팔고 예를 들어 프라이팬도 팔고 다 팝니다. 그 베드 베스 앤 비욘드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존에서 다 팔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네. 아마존도 예전 같지 않아 갖고 웬만한 우리를 보면 쿠팡 같은 거로 해 갖고 쿠팡 로켓 뭐 멤버십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하면 웬만한 것들은 오전에 하면 오후에 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아마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인터넷에서 살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것과 뭔가 만져봐야 되고 규모도 있고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차이가
살아있는 리테일 점포냐 아니면 망해가는 리테일 점포냐 그 차이라고 일단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특히 이제 이 회사는 팬데믹 이후 리모트 워크 활성화되면서 도시에서 약간 지방으로 간 사람들이 꽤 있고요. 아직까지도 소위 하이브리드 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러다 보고 뭐 가드닝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회사 보시면 꾸준하게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요. 마침 이제 이번 주에 4월 27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요. 네. 주당 이익 1.72달러에 매출은 33.2억 달러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요. 작년 3분기 단 한 번 매출 전망을 미스한 거를 제외하고요. 네. 매 분기 실적을 기대치 이상 발표해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뭔가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도 역시 엄청난 IT도 아니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쵸. 지금의 시장에 딱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신고가 주식 많이 한국 주식에 찾는 분 계시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나 MTS 보시면 뭐 52주 최고가 뭐 금방 메뉴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 앱을 쓰시건 여러분 어떤 HTS나 나오고요. 신고가 이런 거 금방 찾거든요. 예.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IT 성장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겠죠. 대부분이 예.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작금의 주시장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각자의 몫이죠. 이걸 받아들인 분은 이게 뭐 엄청나게 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는 분이고 네네. 갖고 계신 주식이 재미없다 하신 분은 지금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스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연브랜즈입니다. 먹는 데는 돈 아끼는 거 아니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죠. 먹고 마시는 데는 이렇게 돈을 계속 쓰고 있고요. 실제로 연브랜즈의 주가도 신고가 경신을 노리고 있거든요. 바클레이즈에서 또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 랠리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연브랜즈는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지주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록터 & 갬블도 마찬가지 지주회사죠.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고 화장품 회사는 에스테로도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 성격이 짙죠. 물론 직접 자기네가 하는 것도 있지만 브랜드만 갖고 있는 것들도 예. 있고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연브랜드도 회사 이름 자체에 브랜드라 써 있을 정도로 염이란 게 워낙 영어로 야미 그래갖고 맛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브랜드들 다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도 갖고 있고 해외에는 이제 완전히 해외에서 판권을 팔았던 것도 있고 그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겠고 아예 연브랜드 차이나 하면 중국 것만 해서 오롯이 따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여하튼 연브랜드에 갖고 있는 브랜드들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 일단 두 개는 상당히 익숙한 거죠. 왼쪽에는 KFC 그쵸. 할아버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자헛이 있고 네. 타코벨은 이제 우리나라에 몇 개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핫한 건 아니고요. 헤비버거 그릴이라는 또 그 버거 체인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죠. 여튼 이 왼쪽에 세 개가 대표적인 연브랜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고 또 수많은 것들은 있고 사타 팔았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핵심 브랜드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 브랜드로 몇 개국에 지금 가 있냐면 15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역에서 이 모든 것들의 브랜드가 5만여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1분기 카드 소비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걸 보면 네. 여행과 엔터와 음식이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카드 매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실적시 발표할 때 나온 그 화면에서 자료 갖고 온 건데요. 네네. 카드가 어디서 늘어나느냐? 여행이라든가 엔터 그리고 그 먹거리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어디 가는 여행 가고 그러면 지비사에 간단하게 고속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우리나라는 진짜 먹거리가 넘쳐나잖아요. 그쵸. 엄청 많은데 미국이나 이런데 고속도로 휴게소 별로 가실 일도 없지만 예. 만약 가시면 너무나 뻔한 브랜드만 한두 개가 딱 있는 그래요? 겁니다. 뭐 KFC가 있건 아니면 맥도날드가 있건 예. 버거 이런 것들을 워낙 미국은 운행 거리가 기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 것들이 여행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묶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역시 매출과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 왔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늘어날 것으로 추정 예상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액 보면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바클레이즈도 목표 주가는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올려놓은 그런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보면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요. 맥도날드 또 사상체 효과로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고요.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든 레스토랑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거 다든 레스토랑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가 다시 사상체 효과에 근접해 있고 사상체 효과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치폴레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굳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IT가 아닌 것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IT 성장주 뭐 어떤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인사이트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주시죠. 1분기 실적 중간 점검, 실적 한번 중간 점검 해볼까요? 네,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 거의 지금 100여 개가 조금 못 미치는 기업이 실적 발표했고 아마 이번 주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테크들이 다 몰려 있고요. 그렇죠. 애플만 이제 5월 4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총평으로 보면 10개 중에 7개에서 8개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76%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65% 정도가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매출이 76%가 기대 이상 한 거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지만 5년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평년작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분기 이익 전망은 전체적으로 그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6.2% 정도 마이너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마이너스는 1분기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3월 말에는 6.7%에서 7%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간씩 회복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들어서 가이던스를 약간씩 올리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P&G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올랐지만 이 모든 것들의 큰 변화는 아마 이번 주에 그 메이저 기업들이 나오면서 아마 방향성을 확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에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아래 것들은 그 비슷한 움직임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는 18.2배 정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은 눈높이 낮아지만 주가나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금리가 연준의 시각과 연준의 경고와 달리 금리가 올해 2번 내지 3번 내릴 거라고 생각들 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5월 달에 있을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또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을 보면 7분기 연속으로 순이익률, 마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좀 아픈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돈을 매출을 하고 나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임금 비용 때문에 결국은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악재인식하셔야 되겠고요. 어떤 주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뭐 마진도 마찬가지, 이익도 마찬가지 전년도 대비 좋아지거나 희망의 목소리를 내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줄어드는 와중에서요. 순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은 에너지와 산업, 임의 소비재 한 3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8개 섹터는 재미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좀 좁혀서 전분기보다 지난 4분기보다 조금 회복되는 것은 금융, 유틸리티,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나 금융이 특히 금융이 생각보다 좋다는 거, 괜찮다는 거, 그리고 유틸리티가 여전히 시장과 많은 사람 관심 업종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이상 상회하는 것들은 부동산,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뭐 IT 이렇게 순이익률인데요. 그래서 결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금융과 유틸리티 등이 좀 그나마 선방하고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금융은 좀 반등하고 있고 유틸리티는 제법 세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찾을 수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최근 4주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의 결과를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은 DR 홀튼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도 설명드렸던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시티그룹, 그리고 레나드 역시 부동산을 건축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뽑혔고요. 상대적으로 2분기 전망치 상향 기업 톱10을 보여드리는데 바로 2분기 전
1분기 아니라 앞으로 2분기가 좋아질 것들은 눈높이가 올라지는 것은 네.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램웨스톤홀스 우리가 말씀드린 감자요. 그러니까 예. 그런 회사들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양용의 월가이드 전반적으로 흐름이 쭉 이어졌던 것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1분기 실적 시즌 중간 점검은 금융주와 유틸리티주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섹터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도 나고 있고 실적도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남은 실적 시즌도 잘 헤쳐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양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월요일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